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의 아랍포 세대가 일본 아랍포 세대보다 훨씬 빈곤할 겁니다. 한국의 부모님 노후도 제대로 대비 안 되어 있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랍포가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아랍포 세대 들어오신 분들, 여자분들은 이 아랍포가 뭔지, 마키누가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랍포 영상을 찍으면 여자분들 시청자 비중이 가뜩이나 안 나오는데 더 안 나와요. 듣기 싫다는 거죠. 아니 근데 듣기 싫으면 안 되는 게 자기들 현실이야, 현실. 아니 어차피 대한민국에 지금 미혼 남녀 많아지고 있잖아요. 본인도 거기 해당 사항이 된다고 분명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이잖아. 없는 얘기 지어서 하는 게 현실이야, 현실. 우리나라 미혼 남녀 많아지고 미혼 남녀 중에서 기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직업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 많이 생긴다는 거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게 맞잖아요. 왜 부정하는 거야? 안 들으면 안 생길까? 아니 들어야 뭔가 대비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안 먹고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이제 와서 듣기 싫다고 안 들으면 그 애지. 어차피 내가 피부로 느끼고 감당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안 듣고 살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아랍 세대가 온 게 맞고요. 마케인으로 가실 분도 많습니다. 마케인으로. 이 마케인은 뭐냐 하면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어식 표현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직역하자면 싸움의 진캐. 보통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이란 싸움에서 패배한 캐. 이 개를 여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실패한 여자들을 이제 약간 좀 무시하는 말로 일본에서 마케이누 세대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결혼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부모님한테 빌부터 사는 그런 여자분들을 굉장히 좀 무시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일본보다 더 데미지가 커요. 일본은 이제 그 아랍포 세대가 이제 마켓에 넘어가면서 그나마 이제 생존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일단 돈이 있었어요. 자산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특히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도 사기업들이 고용보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많아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이 다니면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금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그 연금도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정말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가 정년퇴직하고 나온 연금으로 본가에서 생활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연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부모님들 중에 연금 받고 일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얼마나 있는지. 없죠, 여러분. 별로 없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공무원들도 별로 없잖아. 사기업 다니신 분들 중에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습니까? 임원급이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그리고 나이 들고 나서도 일하신 분들 많이 있죠. 뭐 경비원이나 아니면 노가다나 일용직 아니면 뭐 개인 사업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노후 대비를 못 하시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노후 대비 제대로 하신 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뭐냐 하면 자녀들이 어려워졌을 시에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 일본은 자녀들이 힘들어도 부모님한테 좀 그 기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이누 세네와 히키코모리가 가능했습니다. 일본 히키코리가 많았던 이유가 부모님이 연금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방구석에서 페인처럼 생활을 해도 생활이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내가 앞가림 못하면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우리나라의 마케이노랑 이제 히키코모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집이 가난합니다. 집이 형편이 어려워요. 부모님들도 자급자족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도 못할 뿐더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치부하죠.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받아들일 미래입니다.
거기다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지금부터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버는 돈 쇼핑하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 해외여행 가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쓰셔야 돼요. 결혼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자 여자분들, 여자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평생 직장 힘듭니다. 40 넘어가서는 사실 그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직장을 만약에 그만둔다고 치면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술을 배우든가 아니면 다른 데 일하든가 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얼마 정도 돈을 벌고 얼마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도 월세 살면 답 없어요, 이거 진짜. 그리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30세까지만 임금이 오르고 40이 넘어가서 임금이 내려갑니다. 임금이 내려가요.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한국 나이 40이 넘어가면 거의 2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2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40대 중반이 되면 200도 못 넣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러면 젊어서 뭔가 시드머니나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재정 상태를 갖추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는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젊었을 때 뭐 돈 쓰고 다닌다거나 해외여행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품백 메고 다닐 때가 아니야. 나중엔 그 명품백 맨 것 때문에, 거기 돈 쓴 것 때문에, 해외여행 간 것 때문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몇 푼이 아쉬워서 내가 그때 여행을 왜 갔을까? 내가 그때 왜 엉뚱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샤넬백 매겠다고 그때 카드를 질렀을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내가 왜 그때 외제차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값비싼 캐피탈 상품이 꼈을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액 생계비 대출 그 50만원 50만원 두 번 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받는 거 미친 거죠.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15.9%야. 거의 뭐 사채야 사채. 마리조가 금융 상품이지. 아니 은행 금리 6% 7%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15.9야 15.9. 근데 그거 받겠다고 줄 서 있는 거 봤어요? 그거 접수 인원이 450만 명이야. 말이 됩니까 그게? 그 450만 명은 현재 단도 5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거 받겠다고 줄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여러분 소액 생계비 대출도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도가 극히 낮은 사람들, 신용도 신용 등급 하위 20% 이하 사람들만 선별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들은 안 해주고 비정상들만 치워서 해주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거 받겠다고 줄 서 있는 거야.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은지를, 빚이 많은지를, 앞가리 못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인포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요즘은 인포의 여직은 없어요. 인건비 안 끼다고 경비 플러스 인포 업무 합쳐서 남자들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뭐 박물관 같은 곳 빼면 제가 돌아다니던 곳들은 대부분 그렇게 추세가 바뀌었어요. 요즘 결혼시장 인포에도 남자들 많죠. 주말에도 업무 나가고 빌딩 경비도 하다 보니 확실히 요즘 느껴지는 게 원래 그 서비스업 같은 거 있잖아요. 서비스업. 여자분들 원래 많이 썼어요. 원래 이런 백화점 가보면 옛날에 백화점 가보시면 엘리베이터 걸이라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걸. 이거 아시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인데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그 아이땅 여성분이 단정하게 해가지고 장갑 끼고 이제 1층, 2층, 3층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거리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이제 몇 층은 뭐 이제 의류 코너, 몇 층은 식품 코너, 몇 층은 명품 코너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자취를 감췄습니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고, 그리고 버스 안내양. 버스 안내양 나이가 있는 분들 아시겠죠? 그것도 옛날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서 없어졌죠. 너무 옛날이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너무 옛날인데.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이거 뭐냐 하면 여러분들 건물 같은데 큰 건물 가보면 입구 쪽에 안내 데스크를 해가지고 손님 들어오면 인사하시는 분들 있죠. 머리 단정하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인사하시는 분들. 요즘에 그분들도 잘 보기 힘들어요. 큰 건물 아니면 그런 분들은 없어요. 네. 보통 건물 한 10층 넘어가면 이제 그런 이제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다소곳이 인사하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만큼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화장품 매장 같은 거 잘 없죠. 화장품 가게 같은 것도 올리브영 들어오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화장품 업체 차려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요. 화장품 가게 같은 거. 근데 대기업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없어졌어요. 자취를 감췄어요. 원래 동네 화장품 가게가 있었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이 그런 올리브영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 가게에서 이제 직원들 더 가면서 행사하면서 막 장사하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 그거 보기 힘들죠. 불과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화장품집이 있었단 말이야. 사장님, 여자 사장님 한 명하고, 그리고 젊은 여직원 한 명하고, 두세 명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단 말이야. 기억 안 납니까? 조진간이 그런 데서 화장품 사본 적 없어요? 그, 립스틱이나 파우더 사본 적 없습니까? 있을 텐데. 있었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요즘에 왜 그런 것도 없어졌죠. 왜, 그 자영업 개업하면 춤추는 분들 있죠. 마이크 들고 춤추는 분들. 어. 그 모델 같은 분들, 그 나레이션 걸 때 없어졌어. 옛날에 엄청 많았습니다. 옛날에 문어발처럼 많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 그리고 요즘에 왜 옛날에 보면 왜 개업하면 왜 그 풍선 기다란 거 막 세워놓고 음악 틀면서 막 춤추고 하면서 막 안내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안 보여요, 요즘에. 요즘에 개업하면 조용하게 합니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다. 다 여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지금 없으면 앞으로도 없는 거야. 생각보다 그런 쪽에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 기타리 아저씨 그 풍선 있잖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였어. 근데 지금 없죠. 지금 없으면 앞으로는 아예 없을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업 여자분들 일하는 분들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걸로 오래 일하겠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다는 마음 버리셔야 돼. 서비스업 앞으로 평생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겁니다. 평생 직업이 아니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할 수 만한 직업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요즘에 그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프라인 상권이 죽었어요. 오프라인 상권.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판매하는 이제 판매 직원들도 없어졌습니다. 소수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직장을 고를 때는요, 그냥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뭔가 전문성을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아.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 그냥 단순히 급하니까 아무 일이나 해야지 이러면요, 나중에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단순 사무 업무도 그래. 단순 사무 업무도 이게 나 답답한 게 그런 거. 여자분들이 보면 단순 사무 업무가 월급을 많이 주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나 그거 답답하거든요, 보면. 솔직히 말하면. 사람인 같은 데 보면 단순 사무 보조나 회계 격리 같은 거 보면 많이 안 뽑아요. 한두 명 뽑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시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볼까? 우리가 봤을 땐 아유 저거 뭐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저거 왜 할까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런 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 자, 지원자가 여기는 29명이네. 한 명 뽑는데 29. 네. 이런 데 막 미어 터집니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제 기술적인 분야로 좀 뛰어나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나이 먹고도 일할 수 있어요. 아니, 나이 먹어서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결혼을 해서 이제 전업주부 되기는 좀 힘들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면 뭐 결혼 안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집사고 양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남자의 평균과 여자의 평균은 다릅니다. 저분이 굉장히
시야가 좁으시네요. 남자의 편견하고 여자의 편견하고 생각보다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 편견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단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어떤 가지의 수와 범위가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도 일자리의 범위를 좀 넓히셔야 돼. 근데 너무 이제 그 자기들이 갔던 그 정해진 길만 그쪽으로 거의 몰려 있어, 이게. 근데 그런 쪽에서 젊을 땐 일할 수 있겠지만, 젊을 땐 일할 수 있겠지만, 나이 먹어서는 사실 힘들어, 이게. 그리고 알바 같은 것도 오래 일한 사람 써주는 거예요. 일한 사람, 일한 경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써줄 테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안 써주겠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대비를 잘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뭐 결혼으로 어떻게 뭐 해결하는 시대는 갔어요. 갔습니다. 앞으로 상당수의 이제 결혼 못한 남녀들이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40대에도 결혼 못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돈 많고 살아야 되는데 이 대비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돈 없는데 대비하는 게 아니라 나이 먹기 전에 대비를 해놔야 돼. 자산을 만들던가 집을 사놓던가 아니면 뭐 확실한 직업을 가지던가 평생 직장을 가지던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내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자들이 난 답답한 게 그런 거야. 여자들이 오히려 직장 생활을 일찍 하잖아. 그럼 돈을 더 일찍 모아야 되거든. 일찍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돈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허다해요. 그래서 더 애매해집니다. 이게 난 여자들이 지금 나이 먹어서 좀 힘들어지게 그런 거야. 군대는 안 가니까 사회생활 더 일찍 갈 수 있잖아요. 이거 장점이잖아.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시장에 나와가지고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저축액 같은 거 보면 다 먹는 경우 많거든. 돈을 모아야 된다니까요. 시드머니가 더 많이 필요해.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나이 먹고 나서 더 벌기 힘들어요. 그럼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고 뭔가 갖춰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40 넘어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비하세요. 지금이라도. 꼭 결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